안녕하십니까. 2026 농토 필기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알기 쌤이 강의하시는 농토기술사 특강 자료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밭관계의 토양 수분 소비형, 영어 약자로 SMEP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사실 용어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름이 조금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MEP는 Soil Moisture Extraction Pattern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풀어자면 토양 수분 소비형 또는 토양 수분 추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작물의 뿌리가 땅속 깊이에 따라 물을 얼마나 어떻게 빨아들여 소비하는지를 층별로 나눠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물 뿌리가 땅속 10cm에서는 물을 얼마나 마시고 30cm에서는 얼마나 마시는지 그 패턴을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전체 유효토층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할해서 각 층의 수분 감소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작물 뿌리의 수분 소비 특성을 아주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물이 말랐으니 물을 주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뿌리의 활동을 이해하고 물을 준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런데 교수님, 요즘 이 SMEP 개념이 농업토목기술사 시험에서나 현장에서나 꽤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대 농업이 직면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기후변화겠죠. 요즘 가뭄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이 귀하니까 예전처럼 펑펑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주는 정밀 관계가 필요해진 겁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감으로 물을 주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SMEP를 통한 효율적인 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토양이나 작물마다 물을 먹는 성격, 즉 수분 소비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반영해야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인 셈이죠. 네, 배경을 들으니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럼 이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SMEP를 기반으로 밭관계를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설계 요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술사 답안 작성 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크게 4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토양 수분 측정, 둘째는 증발이산양 산정, 셋째는 작물 개수 악용, 그리고 마지막 관계량 산정입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토양 수분 측정은 어떤 장비를 주로 사용하나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수집 단계죠. 현장에서는 주로 텐시오미터나 중성자 프로브 같은 장비를 사용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전기 저항식 토양 수분 센서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로 실제 땅속의 수분 상태를 정밀하게 읽어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측정을 했다면 그 다음은 물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즉 증발이산 양을 계산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펜먼 몬티스 공식입니다. ETO는 0.40 델타 Rn-G 플러스 감마 곱하기 900 나누기 T 플러스 273 U2 곱하기 2S 빼기 2A 나누기 델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34 U2입니다. 보통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다 외우기보다는 이 공식이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기준 증발이쌀량을 산정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량, 기온, 습도, 풍속 같은 기상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네, 펜먼 몬티스 공식.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거릴 수 있지만 필기 시험에서는 증발이산 양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세 번째 요소인 작물 개수는 무엇인가요? 사람도 아기 때와 성인일 때 식사량이 다르듯이 작물도 생육 단계에 따라 물 소비량이 다릅니다. 이것을 숫자로 나타낸 게 작물 개수, KC라고 합니다. 초기 생장기, 중기, 후기 등 생육 단계별로 적절한 KC 값을 적용해서 앞서 구한 중발이산약에 곱해줘야 실제 그 작물이 필요한 물의 양이 나옵니다.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아기 작물과 어른 작물의 물 먹는 양이 다르다. 이해가 쉽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량 산정 공식. 이건 꼭 암기해야겠죠? 네, 이건 별표 5개짜리입니다. 1회 관계량을 산정하는 공식인데요.
천천히 불러드릴 테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관계량 TRAM은 포장 용량 빼기 연구 위조 한계수 곱하기 유효 토침 곱하기 관계 효율 이렇게 계산합니다. 네. 여기서 포장 용량은 풀기 물을 최대로 머금은 상태, 영구 위조 한계수는 작물이 시들어 죽기 직전의 수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수분량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뿌리가 뻗은 깊이인 유효 토침을 곱하고 물을 줄 때 손실되는 걸 감안해서 관계 효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관계량은 여기서 추가로 괄호 안에 포장 용량 마이너스 연구 위조 한계수 곱하기 유효 토층 곱하기 관계 효율 요 정도 네, 되네요. 그렇죠. 수험생 여러분, 이 공식은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설계까지 마쳤다면 이제 실제 운영과 관리가 남았습니다. SMEP 시스템을 현장에서 잘 운영하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설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운영이 엉망이면 소용없죠. 첫 번째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입니다.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토양 수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합적인 고려입니다. 네, 기계적인 수치만 볼 게 아니라 내일 비가 오는지 기상예보도 보고 작물이 튼튼한지 생육 상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역시 현장은 변수가 많으니까요. 요즘은 스마트팜이다 뭐다 해서 자동화도 많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죠. 자동화 시스템과의 연계입니다. 센서가 감지하면 자동으로 밸브가 열리는 시스템과 연동하면 노동력도 줄이고 관계 효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물 부족 시 우선순위 관리입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모든 밭에 물을 충분히 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점적관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절수형 방식을 활용하고 어떤 작물에 먼저 물을 줄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알찬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론적인 정의부터 공식, 그리고 현장 운용 노하우까지 훑어봤는데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오늘 내용을 시험에 대비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토목기술사 답안 작성을 위해 핵심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SMEP의 정의입니다. 유효 토층을 층별로 분할해서 각 층의 수분 감소 비율을 분석해서 작물 뿌리의 수분 소비 특성을 정량화하는 지표입니다. 둘째, 관계 설계의 4가지 요소를 기억하십시오. 토양 수분 측정, 증발이산량 산정, 작물 개수 악용, 그리고 관계량 산정 공식입니다. 특히 펜먼 몬티스 공식과 관계량 산정 공식은 필수입니다. 셋째,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서술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이 흐름대로 답안을 구성하시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이 될 것입니다. 농업토목기술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오늘 교수님이 강의한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